안녕하세요. 알랩서울의 주시장입니다. 오늘은 압구정동에 나와 있는데요. 지어진 지 40년 가까이 된 구축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곳은 젊은 신혼부부 두 분이 처음 신혼생활을 시작하실 소중한 공간이었는데요. 공급 면적 49평, 전용 면적은 43평이 조금 안 됩니다. 고객의 니즈가 비교적 구체적이었는데 넓어 보이는 대면형 주방을 원하셨고 기능적으로 잘 구성된 보조 주방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이 크게 나온 만큼 공용부의 면적이 좁아 보였기 때문에 공간이 넓어 보이기를 바라셨어요. 고객이 가진 니즈와 전혀 상반되는 기존의 컨디션의 이 집을 알랩서울에서 어떻게 풀어드렸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처음 이 집에 방문했을 때 사실 현관에는 첫인상이랄 게 없었어요. 왜냐면 딱 두 걸음만 걸어가면 바로 거실이 나왔기 때문이죠. 기존의 신발장의 폭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였어요. 그리고 이 뒤쪽에는 거실에 화장실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이 깊이 방향으로는 그 어떤 공간의 확장도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눈이 참 신기해요. 같은 면적이라도 좁고 깊은 공간과 너비가 넓고 깊이가 얕은 공간을 비교를 해보면 후자가 훨씬 넓다고 느끼게 돼요. 현관부에서 가로로 넓힐 수 있는 인지 영역을 최대한 확보를 해주고 싶었고요. 여기 우측에 붙어있던 신발장을 뒤로 쑥 밀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죠. 그리고 여기 옆 공간은 철거가 불가능한 비트가 있던 공간이에요. 여기 옆에는 안에 분전함하고 통신함도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점검을 위해서 여기에서도 열리고, 그리고 전면에서는 신발 수납을 위해서 열릴 수 있는 신발장을 구성을 해줬어요. 그리고 가운데 공간은 뚫어주어서 개방감까지 같이 확보를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키 큰 신발장을 열어보면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이 뒤쪽 방의 면적을 일부 현관 쪽에 내주면서 700이 넘는 깊이의 신발장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신발장 서랍을 두 켤레의 신발을 수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주었는데요. 반면에 위쪽은 또 깊이가 얕은 선반으로 되어 있죠. 신발장 깊이의 상단을 이 단면상에서 절반으로 나누어 보면 반대쪽에서 다락으로 쓸 수 있도록 꾸며진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 반대편에 보면 나가기 전에 온 매무새를 가다듬을 수 있는 거울이 보이시죠? 이 거울 옆 공간에 또 비밀 공간이 있습니다. 입구 좌측방의 경우에 이 기존의 도어 위치를 우리가 셋백을 시켜줬는데, 그러면서 현관 앞 복도의 공간을 확보하는 데 치중했어요. 기존의 이 거울까지가 비트 공간인데요. 비트 공간의 오른쪽에 현관 앞 복도와 비트 사이에 남는 공간을 이렇게 깊은 수납 공간으로 계획을 해드렸어요. 이번에는 중문인데요. 집안의 내부의 모습은 현관에서 들어올 때 차폐시키면서 거실에서 봤을 때도 현관 안의 모습이 약간 차폐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이번 현장은 이 전체적인 톤앤 무드에 맞도록 우아하면서도 이 정갈한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장치로 중문 유리와 유리 사이에 삼배천을 끼워 넣는 방식을 적용을 해서 색다르게 계획을 해보았습니다. 일반적인 유리 중문이 조금 식상하게 느껴지셨다면 이렇게 천을 활용해서 따뜻한 소재로 만들어진 중문도 매력적인 장치가 되겠죠. 저희가 거실에 들어섰을 때 이 거실 복도의 이런 마감들이 조금 더 특별하게 구획이 되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벽체와 천장 모두 우드로 한 톤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 마루 부분에 있어서도 복도랑 거실의 이제 마루의 결의 방향이 다른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 이 현장을 딱 들어왔을 때 이 공간이 상당히 좁았었거든요. 방문을 뒤로 최대한 밀어주고 이쪽도 도어를 저 뒤쪽으로 밀어주어서 영역을 좀 확장시켰다는 점들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공간이 기존에도 이제 거실 욕실이 있던 자리예요. 철거를 할 수 없는 내력벽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벽체를 두고 면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손잡이가 없는 히든 도어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볼게요. 이 공간은
양변기 공간이에요. 기존의 거실 욕실을 볼륨을 좀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기능만 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요. 이 양변기 후면 공간이 기존 배관들이 지나가는 피트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이렇게 조그맣게 틈새로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투리 공간 또한 저희가 다 수납장으로 짜드렸고 일부러 거울도어로 구성을 이렇게 해드렸어요. 너무 공간이 좁으니까 조금이라도 영역이 확장되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공간 자체가 되게 좁기 때문에 천장에 환풍 시설과 공조 설비까지도 모두 만들어 드려서 신선한 공기가 밖에서부터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점들도 신경을 썼습니다. 처음 현관을 들어와서 경험했던 이 복도의 끝에는 욕실에서 소실된 세면 공간의 기능을 이쪽으로 빼주어서 세라믹으로 건식 세면 공간을 만들어 주었고요. 용변을 해결하고 가볍게 손을 씻을 수 있도록 계획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욕조랑 샤워 공간이 안 보이죠? 바로 이 공간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공용 욕실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보이는 공간이 건식의 이제 세면대 파우더 공간이 있습니다. 널찍하게 이렇게 구성을 해서 호텔처럼 이제 보일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세면대의 옆에 벽면을 보시면 도어가 또 있어요. 이게 약간 다락 창고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사실은 이 욕실의 반대편 면이 현관의 신발장 부분이에요. 근데 저희가 신발장을 되게 깊게 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창부 쪽은 절반을 나눠서 신발장으로 사용을 하고 반대편은 이 욕실에서 이렇게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샤워 공간 조금 보여드리면 이쪽 공간으로 이제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독립 욕조까지 만들어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공간이 욕실이 아니라 입구의 우측에 있던 작은 방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방을 욕실로 이렇게 탈바꿈을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방을 욕실로 바꿀 때 배관의 이동에 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담당하는 구청의 직원들과 정말 여러 번 도면을 거치면서 꼼꼼하게 방수 계획, 설비 계획을 진행을 했어요. 자세히 보시면 이쪽 벽면에 모든 수전들, 욕조 수전, 샤워 수전, 그리고 배수구가 다 위치를 하고 있죠. 이유가 있는데요. 배관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후면에 파이프 덕트의 위치를 가장 가까운 곳으로 배관의 위치들을 만들었어요. 지금 여기 창문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방이었던 공간을 욕실로 바꿨기 때문에 창문을 그대로 살릴 수가 있었거든요. 창문의 사이즈만 줄여서 시스템 창으로 구성을 해서 채광과 환기 모두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거실의 디자인적인 요소를 이번엔 조금 간단하게 풀어보려고 했어요. 거실 복도의 이런 디테일들이나 주방의 천장의 이런 장식적인 요소들이 많이 가미가 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인 디자인의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실은 좀 깔끔하고 심플하게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거실 벽체 전체를 좀 도배로 마감을 해보았어요. 도배가 주는 이런 따뜻한 마감들이 저희가 참 좋아하는 마감인데요. 도배와 이런 원목 마루들이 만나는 면을 마이너스 걸레바지로 처리를 해서 전체적으로 마감 라인이 깔끔하게 정리된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주방은 크게 3개의 존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은 처마처럼 구성된 공간인데요. 이 처마 안쪽이 기존의 공용 욕실 천장에 배수배관이 지나가던 자리입니다. 현관의 전이 공간에서 파생되었던 우드라는 재료를 천장을 통해서 주방까지 끌고 와서 아일랜드 후면까지 같이 이어서 구성을 해줬어요. 이렇게 하니까 광활한 처마가 이 집을 떠받치고 있는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아까 보았던 양변기가 설치된 이 욕실의 벽체가 바로 이 면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욕실 틈새 수납장의 왼쪽 공간이고요. 이 부분을 유리장으로 계획을 해서 서로 다른 이 재료가 만나는 부분을 조금 더 중화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왼쪽으로는 비트 공간이 있습니다. 도어를 열어서 비트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요. 그 옆 공간에는 주방에서 부족한 수납을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깊이 800 수납장이 있습니다.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하단을 전부 수납 공간으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아일랜드에는 디트리쉬의 드래프트 후드가 설치됐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메인 후드를 이렇게 드래프트 후드나 아니면은 후드 일체형 인덕션을 쓰실 때 별도의 환풍 설비가 있으면 정말 좋아요. 아무리 고가의 후드라도 이렇게 필터를 사용해서 걸러주는 형태의 후드들은 이 요리할 때 나오는 수분과 일산화탄소를 이 후드가 완벽하게 걸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일랜드에 스위치를 따로 두어서
요리할 때 별도의 배기 장치를 같이 가동시킬 수 있도록 라인 디퓨저를 주방 좌측에도 계획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후면에는 우리가 문을 열어보면 이렇게 포켓 슬라이딩 도어로 구성을 해드렸는데요. 문을 닫아서 쓸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부족한 조리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문을 열어서 조금 더 가변성 있게 공간을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도 이렇게 키 큰 수납 공간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안쪽 공간의 깊이를 조금 더 얕게 구성을 해서 장을 반으로 나눠서 나머지 절반은 보조주방 뒤쪽으로 내주었습니다. 냉장고 우측에 보시면 이 빛이 들어오는 공간이 보이시죠? 문을 열어보면 슬라이딩 도어가 이 벽과 1대1이 되면서 이 벽 뒤로 숨게 돼요. 그리고 에어컨을 여기에 두었는데요. 에어컨 방향을 이 주방 쪽으로 돌려주면 여름에 거실과 주방 에어컨을 동시에 가동시켜서 이 냉방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보조 주방에서 가장 보여드리고 싶은 공간은 바로 이쪽인데요. 분리수거에 최적화된 공간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주방에서 쓰레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 메인 주방에서 키 큰 장 부분에서 보조 주방으로 내어준 일부 공간을 이렇게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고요. 보조 주방의 구석으로 들어오면 기존에 있던 샤시 앞 공간에 이렇게 기역자로 만들어 놓은 공간이 있어요. 상판에 2개, 그리고 하부에 3개 이렇게 분리수거 공간을 마련을 해두었습니다. 우리 카페 같은 곳에 가서 보면 셀프 바 있죠? 거기에서 가져온 아이디어인데요. 전면에 있는 3개의 분리수거 공간은 하단에 도어를 열어보면 72리터 분리수거함이 3개가 들어가 있어서 넉넉하게 분리수거를 할 수 있고요. 이 3개를 꺼낸 다음에 나머지 2개는 안쪽에 하단 레일을 꺼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레일 밑에 바퀴를 달아서 내구성도 확보해 주었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기능적으로 잘 계획된 공간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방에 대한 고객분의 니즈가 2가지가 있었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호텔처럼 조금 건식의 넓은 파우더룸을 만들고 싶다는 게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드레스룸이 독립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안방 자체가 가진 볼륨이 조금 상당히 넓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침대를 놓고도 충분히 공간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가벽을 세우고 공간을 조금 분리를 해 주었습니다. 안방을 들어섰을 때 있는 이 복도 라인을 따라서 한켠으로 붙박이장을 쭉 구성을 해 드렸어요. 그리고 이 복도 끝면으로 건식 세면대를 구성하면서 널찍하게 파우더룸까지 같이 만들어 드렸습니다. 세면대 옆면을 보시면 또 도어가 하나가 있죠. 이제 가벽을 세우면서 조금 진짜 짜투리 공간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도 우리가 놓칠 수 없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작은 그 화장품들 놓을 수 있는 공간도 깨알같이 구성을 해 드렸습니다. 이번 현장은 고급스러우면서도 아늑한 분위기 연출을 위해 짙은 베이지 톤의 패브릭으로 헤드보드를 제작했어요. 층고가 낮은 공간이기 때문에 헤드보드의 높이는 그리 높지 않게 제작을 해서 이 공간이 너무 좁아 보이지 않도록 계획을 해드렸습니다. 안방에 공간이 이렇게 넉넉한 경우에는 이렇게 침대 양옆으로 독소등을 계획하면 호텔 같은 무드를 내기에 충분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침대 매트릭스의 하단을 보시면 이 헤드보드와 같은 마감재로 제작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파운데이션이라고 칭하는데요. 인테리어를 고려하실 때 이렇게 침대 헤드보드와 파운데이션, 그리고 이 양옆에 협탁들까지 모두 같이 제작을 하게 되면 방의 톤 앤 무드를 맞출 수 있어서 공간의 디자인이 어색함 없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안방 욕실은 기존에 조금 레이아웃이 되게 독특했어요. 샤워 수전이 어디에 걸려 있었냐면 그 옆에 점검구가 있는데 그 위에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구성을 어떻게 한번 바꿔볼까 생각을 하다가 우선은 도어 위치를 조금 옆으로 옮겨 주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도어 바로 앞에 양변기가 오는 이런 건식 공간을 구성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조적 벽체와 샤워부스 모두 구성을 해드려서 샤워 공간이 조금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드렸습니다. 이 욕실에서 조금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벽체의 점검구 부분인데요.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여기가 점검구가 이렇게 커다랗게 있고 샤워 수전이 걸려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피트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점검구를 없앨 수는 없거든요. 저희가 점검구 위주를 살짝 옮기면서
여기로 점검구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선반을 이렇게 빼내고 나서 이 후면으로 점검을 할 수 있는 도어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휴지거리를 좀 재미있게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메리브리 휴지거리 하시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디자인적 요소, 재밌는 부분들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안방 맞은편에 런더리룸과 서재 공간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현장은 기존에 방이 4개가 있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입구의 우측방은 거실 욕실로 구조 변경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딘가 이 드레스룸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했는데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볼륨이 컸던 이 안방의 맞은편 방을 분할을 해서 독립적인 드레스룸 겸 런더리룸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가벽을 세워가지고 공간을 분리를 해도 서재 공간에 책상이나 침대가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 공간은 세탁과 건조, 그리고 스타일러, 옷 정리까지 한 공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편리한 공간입니다. 드레스룸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천장에 있는 환풍 설비인데요. 둘 중에 한 개는 드레스룸의 뽀송뽀송한 공기를 안방 욕실로 공급해주는 급기 장치고요. 나머지 한 개는 드레스룸에서 발생시키는 이 습한 공기를 비트로 다이렉트로 배출시켜주는 런더리룸 배기 장치입니다. 이런 설비는 세탁기가 내부 공간으로 들어왔을 때 꼭 필요한 장치니까 인테리어를 앞두고 계시면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알랩서울에서 진행한 압구정 구축 아파트에 대한 리뷰를 보여드렸는데요. 지어진 지 40년 가량이 지났기 때문에 건설 자재 자체가 가진 속성들이 노후되어서 큰 공사 비용이 수반되는데요. 내력벽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 전체를 다 철거를 하고 공사를 진행한다는 점에 있어서 바닥의 방통층도 전부 다시 타설을 하기 때문에 레이아웃을 수정하는 데 있어서 총 공사비 대비 더 효율적인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용성에 있어서는 전체 가동하던 난방을 각방 제어가 가능하도록 바꿔주고, 그리고 기존 벽체나 샤시가 가진 단열 성능 또한 대폭 상승하니까 에너지 전략에 있어서도 주거 성능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식주에서 주가 되는 집은 인간에게 있어 가장 원초적인 삶의 토대가 되는 이 안식처의 기능 또한 가집니다. 실제로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은 이 사용자의 행복 지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세월이 화살처럼 지나간다는 속담도 있죠. 우리한테 주어진 이 한정된 시간을 더 나은 안식처에서 보낼 수 있다는 점이 곧 공간 디자인의 가장 큰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